네, 백년하편 밥알 찹쌀떡도 맛있게 씹어 드시기 바라겠고요. 밥알 찹쌀떡 드신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운조 커피 향기롭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됐어요.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박병창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루테인 구미 드시고 계시죠? 예, 쫄깃쫄깃. 온조 커피 맛있어요. 아, 운조 커피 맛있어요. 네, 쓰지 않고. 네. 커피는 약간 써야 제맛 아닙니까? 근데 저는 쓴 거보다 그런 걸 더 좋아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신선한 맛. 아, 신선한 맛. 네, 네. 아유, 바로 이렇게 막 가시더라고 그분은. 네, 예, 그런 맛이 김은조 좀 사장님. 자, 그럼 오늘 이제 미국 시장부터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우는 약보합이었고 나스닥과 S&P는 올랐습니다. 어제 반장만 열렸는데요. 네, 밑에 보시면 애플이 0.58, 테슬라가 6.5%, 엔비디아가 4.5%, 마이크론이 3%. 뭐 이렇게 시총 상위정보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수는 더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좀 올랐던 이유는 어제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ADP에서 민간 고용 지표 발표했는데 15만 건이 나왔는데요. 세부 내용 그냥 간략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숙박 레저가 6만 3천 건. 숙박내죠. 예, 예. 아. 그러니까 15만 건에 6만 3천 건이니까 40% 이상이 오,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어? 네, 그리고 건설이 2만 7천 건이고요. 제조업은 5천 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숙박 레저의 뭐 일회송이라든지 서비스 쪽만 좀 있었고 나머지들은 좀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겁니다. 다 안 좋은데 모텔 같은 데만 잘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소위 고소득자 위주의 사업은 잘 되고요. 네, 저소득자 쪽에 있는 쪽은 좀 안 되고 요즘은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 소비재들 보면 필수 소비재나 아니면 임의 소비재에 포함한 소비재들을 보면은 네. 소비재 주가를 보면 나이키나 뭐 이런 정보들 다 올해 하락이에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월마트는 올랐습니다. 아, 그런데 월마트가 가격 인하를 했거든요. 오늘 뉴스 좀 가져오긴 했는데 월마트가 예, 가격 인하를 했어요. 그래요? 할인 할인을 많이 정책을, 해요, 예, 지금? 할인 정책을 했습니다. 오.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소비 쪽이 탄탄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쪽에서도 일부 쪽이 좋아지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좀 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바로 위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ISM 서비스 PMI가 있는데 이게 전월이 53.8이었어요. PMI는 50이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무려 이번에는 48.8로 떨어졌어요. 한 달만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네. 결국은 고용이 둔화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게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연결돼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번 같이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어제 우리 윤지호 대표님 얘기를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싹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것만 딱 보시면 들으시면 어제 머니투데이 그 기사에 미국 증시의 강세론자들과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 정리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 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가 완화되면 골드라스 경제가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 금리나 기대감이 상향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약세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근의 경제 지표 둔화의 모습을 보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경기 지표의 둔화를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일정 시점이 되면 기업 실적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기업 실적이 이제 떨어지는 구간으로 지금 내년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들은 어차피 그걸 따라서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주가는 상승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밸류만 높아진 거, 멀티플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음. 지금 S&P의 선행 PER이 21배인데 이게 10년치 평균이 19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어떤 걸 대냐면 너무 적은 종목만이 랠리에 참여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냐. 그리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과 지정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아래쪽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세론자는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고소득자하고 뭐 저소득자의 이 차별화가 심하고 시장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강세론, 약세론 이렇게 표시하는데 결국은 이런 거 아니냐. 경제 지표는 혼조 상태에서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거 아니냐. 고금리 상황 속에서 높은 물가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소득층 대상 기업들은 호황이고 기업들도 글로벌리 돈을 벌 수 있고 달러가 강세이던 경기가 좀 둔화되던 상관없이 좋은 기업들은 호황인 거고 네. 저소득층 대상 기업들은 고전하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지금 러셀 2000 지수는 계속 지금 고전 중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기업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경기 지표들을 보면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 얘기는 우리가 다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강세론, 약세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프로님 들으시기에 둘 다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죠, 이 얘기가.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어디를 따라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면서 저는 시장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고용과 PMI, 소매 판매 등 지표가 둔화되는 거를 제가 매일 데일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이를 보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내용을 갖고 같은 내용을 갖고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 내용을 갖고 야, 이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야라는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될 때는 네. 경기가 꺾어지면서 후퇴하는 상황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 이후에 시장이 뜰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네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둘 다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시장은 군중이 공감하는 일정 시점까지는 단기 시황, 금리 인하 기대감에 우선하는 경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시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경기 후퇴에 따른 향후 시장 하락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어디에 따를 것이냐가 문제이고 내가 어떤 투자 거래 전략을 가지고 있냐 좀 다르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일단 이 앞에 있는 거 단기적인 거에 먼저 우선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양극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대충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때 막 뭐 IMF 뭐 하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막 네. 양극화 심해진다는 얘기 엄청 했잖아요. 네네. 미국도 역시 양극화가 뭐 계속 계속 그런 심해진다는 거죠. 얘기 예. 맨날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냥 정치적 용어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양극화가 지난 한 2, 30년 동안 끝도 없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끝도 거죠.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럼 3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면 그런데 막을 수가 이제 없는 거야. 언제 이게 확 벌어지냐면 네. 평소에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냥 그대로 좀 가다가 네. 어떤 순간이 되면 더 벌어지고 가다가 어떤 순간에 더 벌어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고. 네, 그 더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데 그런 일이 벌어지냐?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네. 아니면 우리 앱노말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금리의 상황이나 뭐 채권 수익률의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 이 고금리 상황이 좀 있는 상황에 지금에서 우리 뭐 이런 말씀 며칠 전에도 나눴잖아요. 지금 돈이 꽤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나오는 상품들 중에
이 금융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형은 거의 없어요. 근데 원금 보장성이라고 얘기하는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금 보장성이라고 표현을 달리하는 이유는 그거는 그 회사가 망하면 못 주는데 망하지 않은 한 죽는다 이런 이제 상품들을 내놔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이자가 지금 5에서 6%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리면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냐면 한 20, 30년 전에 막 7%, 8%대 금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글로벌 외환위기 끝나고 글로벌 금리가 2000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금리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저금리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금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고금리 상태에 있으니까 부를 축적하기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부가 부를 낳는 거고요. 네.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또 부자들, 연예인들 뭐 걱정, 미국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5%면요. 5%를 따박따박 나오면은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5억이 이자 아닙니까? 그냥 편히 쓰고 살아도 네. 편히 쓰고 살아도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이. 그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건 제가 100억 기준으로 했는데 그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금리가 높으니까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이자가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더 어려운 거고 또 부가 더 늘어난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식품이든 서비스든 뭐든 상품이든 이런 쪽은 더 호황이고 이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기업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시황 얘기하면서 네. 이것저것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미국 시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고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 관점이 당연히 많고 그건 이제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강세론, 약세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강세론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단기적인 쪽으로 바라볼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세론 얘기하는 걸 좀 더 멀리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멀다는 얘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먼 쪽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서 올해만 바라보고 그리고 저도 왜 이제 다른 데서 시황을 얘기할 때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대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로 가자는 쪽으로 수급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요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시장은 군중이 공감하는 일정 시점까지는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그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4년 넘게 5년 정도 이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프로님도 이 방송을. 네네네. 고점을 누가 가르쳐 주나요? 어떤 시그널이 확실히 있나요? 고점? 네. 지나면 확실히 알겠죠. 지난은 알지만 그때 모르잖아요. 네네. 저점은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점도 그렇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네.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군중이 공감하는 일정 시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작년에 2차 전지 고점 찍은 게 7월 16일인가 26일이죠. 그때 확 거래 증가하면서 막 급등하고 막 이상한 일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고점으로 또 확 빠지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면서 막 우리 방송하고 그랬죠. 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일들이 이제 시그널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맞아 이런 시점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에 불꽃을 너무 화려하게 오히려 이제 저점보다는 고점 맞추기가 좀 쉽긴 하죠. 너무 화려하니까. 좀 쉽긴 그런가요? 하죠. 와, 시점은 엄청났잖아요 그때. 진짜. 저점에서는 슬금슬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데 빵 고점은 터지고.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 어제 좋았어요 시장이. 근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오늘 4일이죠. 4일이죠. 올해 연초부터 뭐가 좋았습니까? 연초부터 반도체, 반도체가 좋았죠. AI에. 반도체가 6월 말서부터 뭔가 좀 뭐랄까요 부진하죠. 맞아요. 지금 7월이야. 네. 이거 똑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좀 더 가겠지 뭐. 근데 그런 화려한 불꽃은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제 또 반도체 다시 올랐어요. 미국은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얘기 빗나가면 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표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시황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강세론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시점을 두고서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네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황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미국은 어떻다고요? 지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중국 정부 20개 도시에 자율적인 기술 테스트 허가받았다. 6.5%. 이 얘기가 어제 나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수급이 맞춰줬겠죠. 그 수급이 대부분 미국은 뭘까요? 미국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종목이 지금 테슬라가 한 이제 8천억 달러 좀 되나요? 테슬라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들이 엔비디아 같은 게 뭐 4, 5% 오르고 막 이렇게 오르는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테슬라 요번에 올라가는 거에 수급적인 요인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매도 쇼크 오르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수급들이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대단한 수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주식들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단하다, 그리고 진짜.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4.5%로 아유, 반등을 크게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올랐고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강세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테슬라 오르면서 전체 시장은 좀 올랐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그리고 많이 어제 올랐네. 시장은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47%, 코스닥 0.75% 올랐는데요. 아침에는 2차 전지만 오르고 싹 다 빠졌었어요. 아침에. 아하. 그러면서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장중에 네. 두 가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밸류업 세제 정책의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네. 정부안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부안이 발표가 됐고 또 하나는 반도체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이닉스는 1%대, 삼성전자 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보합으로 가면서 지수가 상승 반전된 겁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두 가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벼운 것부터 그냥 보고 넘어갈 거는 반도체 가격 나왔다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반도체 현물 가격 발표가 됐거든요. 옆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시면 위에 화살표로 초록색으로 쫙 돼 있죠. 다 올랐네. 맨 밑에가 DDR3이고 DDR4고 맨 위가 DDR5예요. 여기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 최근에 올랐어요. 비해서. 이게 딱 나오자마자 플러스로 전환된 거예요. 어허. 장중에 이게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요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밸류업 정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까 공 기자님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아마 뭐 눈이 아플 정도로 이거 보셨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기재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하면서 밸류업 세제 정책에 대해서 정부안이 발표되고 정부안입니다.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소가 5% 이상 확대 기업에 대해서 5% 초과 증가분의 5% 소액공제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는데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1,000억을 배당한 데가 더 많이 하면 5%면 1,000억이면 얼마예요? 200억. 50억이잖아요. 아니, 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50억이 아닌 네. 예를 들어서 1,100억을 했다. 그러면 5%까지는 빼고 더 많이 한 건 50억이잖아요. 50억에 대한 5%를 세액공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 1,000억을 하던 회사가 예. 5%를 더하면 예. 1,050억인데 예. 여기에서 예. 5%까지는 그냥 똑같고. 똑같고 예. 100억을 더하면 예. 거기에 5%. 100억에 대해서 5%?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억이라는 얘기가 아까 그래서 나온 거군요. 예, 그렇게 아까 이제 좀 뭉뚱그려서 좀 어려워서 그냥 예. 1,000억 하던 회사가 150억 더하면 5억 더 주더라, 5억 그냥 돌려주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군요. 이게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증가분이에요. 아유 복잡하다 복잡해. 그래서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복잡하지 않고 최대주 할증 과세제도 폐지.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결정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배당 소득 증가분 있잖아요. 예. 얘도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배당 소득세 인하미 분리과세 25% 단일세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예. 뭐냐면요. 지금 기존은 2천만 원까지 15.4% 있죠. 네. 15.4%만 내잖아요. 네. 따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 원보다 높게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 넘은 부분은 9%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 예, 원래. 그 기존에 하던 건 똑같고 예.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예, 예. 예, 기존 거보다 더 예, 많이 예. 받는 예. 거에 대해서는 예, 거기는 이제 14%가 아니고 예, 예. 저 9%로. 예, 그래서 인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리과세도 참 우리가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게 여기 선택사항이라고 써놨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가 25% 단일세율로 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25%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체 자기 세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은 요걸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네,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 배당은 15.4%니까 지방세까지 합해서. 근데 배당을 2천 받으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2천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배당 많이 줍니다. 4월에 많이 받으셨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얼마 받았는지. 그래도 꽤 되실걸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요? 예. 그냥 몇 억만 해도 한 우리 몇 억만 해. 몇 억만 해도 거의 뭐 그렇게 배당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당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죠. 배당 안 하는 데에 투자를 하셨나 보죠. 배당하는 회사들을 주로 많이 투자를 하면 그렇게 이제 2천만 원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아, 왜냐하면 배당을 노리고 배당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근데 예,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전부 증가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혜택을 보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에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전체에서는 크겠죠. 네. 전체에서는 크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볼 때는 세금의 문제니까. 세금 문제니까. 근데 아무튼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밸류업 관련돼서는 세금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디가 수혜라고요? 배당이 높은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간다. 우리는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맨날 지켜보지만 이 정책이 어떻든 간에 일정 부분 합의가 되면서 나오면 그 합의된 내용으로 인한 수혜 주가 뭐냐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든 시장이 어떻게 반등을 줬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은 특례제한법, 특례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개정 추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어제 기사 나온 게 다 요겁니다. 국회 입법하는 미지수다. 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 나온 게 정부 안은 금융투자 소득세도 폐지하자. 네. 이렇게 지금 정부안에 나왔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하자라는 쪽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저는 진짜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냥 두 정당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쪽 정당은 찬성하고 한쪽 정당은 뭐 반대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 리스트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개별적으로는 다 달라요. 개별적으로는 다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뭐 표결할 땐 또 당론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더 약간 논란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오는 게 중요했는데 네.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이 안이 장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의 보탬이 됐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길게 한 겁니다. 하나는 네. 정부 밸류업 세제 정책 정부 안이 발표됐다. 라는 거 하나는 반도체 가격이 동에 나오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게 어제 특징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HLB 있잖아요. 네. 이게 공장 실사를 했더니 FDA에서 야 이거 보완해 와 그랬던 거예요. 예. 얘네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완 요청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항서제약의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하한가하고 쭉쭉쭉 빠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보완을 했죠. 항서? 중국이 항서제약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얘네들 간암치료제. 항서 저 말아먹은 데인데 저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보완을 해서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보완 요청이 없다. 그리고 FDA에서 그러면 재심자 신청서 제출을 빨리 해라. 심사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HLB 계열사들이 일제히 다 상한가 근처까지 싹 다 갔습니다. 상한가 또는 상한가 근처까지. 근데 되게 이것도 웃기는 게요. HLB 제약, HL 생명제약, 뭐 HL 프라틱스 뭐 되게 많아요. HLB 글로벌 다 있거든요. 몽땅 다 올랐어요. 근데 그 중에 뭘 다 지분 구조가 있긴 하지만 보면은 거기에 그 뭐야 기계주도 있고요, 물류주도 있고 IT주도 있어요. 다 올랐어요. 근데 다. 근데 빠질 때도 같이 빠졌고. 네. 독특하게 그렇게 움직여요 여기는.
아, 그렇습니까? 어제 근데 이게 시가총액기는 없습니다. 네. 이들 기업들이. 그래서 이것도 상승하는데 좀 보탬이 된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해서 지수 올라간 폭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미국 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네. 보니까 배당 2천만 원 요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채팅창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프로는 돈을 잘 버는 편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정프로는 예. 지금까지 번 돈을 전부 다 주식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거의 전액이 다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의 90%가 예. 주식 쪽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금액 자체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좀 우습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분께 다만 이제 그 금액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불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예, 제가 진짜 좀 맘 먹고 저 앉아서 하면 자신 있다니까요. 근데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조금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시면 예. 배당을 성장주는 우리가 성장주 투자할 때 배당 많이 주는 걸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걸 재투자해서 기업의 주가가 오르게 더 참. 좋거든요. 네네네. 아마도 뭐 그런 차이점이 있긴 있겠죠. 자, 하여튼 정프로는 돈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꽤 잘 법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이제 말다. 이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가려고요. 주식 너무 힘들어. 힘들긴 힘들죠. 예. 힘들죠. 예. 자, 그래서 어제까지 얘기한 게 쭉 벌써 18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뭐 아무튼 지금 미국은 설명드렸고요. 네. 우리나라는 2분기 실적하고 밸류업 세제 정책과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좀 수급이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다.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다시 또 힘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줬거든요. 아래로부터. 그래서 그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1번 뉴스 전해드렸고 2번 뉴스 전해드렸고 3번 뉴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갖고는 이제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왈가왈부만 있잖아요. 금감원장이 골드만삭스, JP모건, 미래, ANH, 한투 등 16곳 증권사 CEO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다수는 거의 답니다. 다 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어렵다. 증권사 CEO들이. 왜? 세부적 징수 기준 미확정으로 관련 시스템 보완이 기간이 필요하다. 세금 납부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가 있다.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 계산이 곤란하다. 이런 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안 되는데 하면 진짜 안 돼요. 원천 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원점 돈은 먼저 빼가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건 나중에 증권사 받고. 경영자들이 금감원장 만나서 지금 금투세는 내년에 힘들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금감원이 설령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도 지금 이제 법으로는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준비를 어쨌든 하긴 해야 계속 될 것 이제 같은데.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보완을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증권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안 돼 있어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리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를 봤는데 전년 동기비 2.4%. 우리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위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분기에 3%, 그리고 저 2, 4분기에 2.7%, 그리고 5월에 2.7%, 이번에 6월에 2.4%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농산물이나 이런 게 지금 약간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도 네. 이게 커요, 되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있잖아요. 네. 이게 3.2에서 0.9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왜 떨어졌냐면 작년에 이게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준 것 같고 아직까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좀 없지 않나라는 좀 평가를 좀 해보겠고요.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냥 제가 오늘 밸류업 얘기했으니까 이 6번, 7번, 8번은 내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이 5번만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 경제의 타이틀 뉴스가 1,000만 원으로 커피 한 잔 값도 못 번다. 각성한 일본 개미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중은행의 100만 엔 예치시 연 이자가 250엔, 세금을 빼면 200엔뿐이 안 된다.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네. 당연히 지금 그렇겠죠.
얘는 금리가 없으니까. 연이자가 예. 그래서 1,000조 원이 이건 과격하게 이렇게 썼는데 일본 가계예금 1,000조 원이 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복지부동으로 있다가 해외 주식 등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주식형 투신을 중심으로 개인 자금이 유입이 강력하게 되고 있는데 올해 일본 물가 상승률이 2% 후반으로 전망하고 이자는 안 나오고 물가는 올라오고 그래서 돈들이 이제 투자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소위 신수액 투자 비과세 제도. 이게 올해 초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올해 투자에 시작했는데 이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이거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한도를 상향하고 비과세 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비과세 보유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자금들이 소위 해외 지수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오르카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펀드인데요. 여기에 순이익에만 1.3조 엔. 한 10조 들어온 거죠. 네네네.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주식형 투신의 순이익이 5.4조 엔 했대요. 야. 계좌 계좌 건수는 224만 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엄청나게 이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 게 네.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도 계속 1,000만 원 가치가 쭉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몇 년 사이에 막 물가 엄청 물가 뛰니까 올랐거든요. 일본도. 뭐야 내 원래 1,000만 원 이제는 8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또 주식 시장은 막 오르고 하니까 야 빨리 저기라도 가자 뭐 이런 움직임이 당연히 있긴 하겠네요. 그렇게 그죠? 된 거죠. 근데 그 자금들이 대부분 이런 ISA 계좌로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펀드 들어온 게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 일본 역시도. 그러면 이 자금들은 또 어디 갔어요? 미국 갔죠. 미국 갔겠죠. 미국은 좋겠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한국 주식을 한번 예. 한국 주식 시장이야말로 여러분이 일본 분들 정말 스스로를 강인하게 이렇게 좀 트레이닝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장이 아닌가 어려운 시장이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주요 이슈들 좀 짚어봤고요. 이사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